먼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우리 강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뜻에 어긋나는 악한 길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괴로운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버티고 지켜내야 하는 그런 가치들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고,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진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강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열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동역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 많은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수님들, 또 여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이 교육 속에 들어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정신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들을 끼치고 있는지 잘 소개해오고 알려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는데요. 오늘 바로 그러한 고민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또 이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며 함께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오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이 영향들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또 형성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고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전할 때마다 정말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듯이 참 마음이 저리오고 아파오곤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의 책 인간 폐지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우리 교육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사명은 숲에 길을 내는 것이기보다는 사막에 물을 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고 이 기독교적 영향들이 문화 속에 융성하게 꽃을 피울 때에, 그럴 때의 교육의 사명이란 이 숲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며 이 숲에 길을 내는 일이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악이 만연해 있고 온갖 세속적인 영향들이 도처에 곳곳이 스며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뒤흔들 때에, 그럴 때의 교육의 역할은 이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역시 마찬가지로 메말라가는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에 물을 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빛이 완연하게 빛이 나고 모든 사회와 문화 속에 기독교적 가치가 꽃을 피우고 있는 시대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온통 구석구석 악한 영향들이 가득하여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계절은 한겨울이라고들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이 언약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비록 좀 아프고 힘든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막과 같은, 이 광야 같은 이 시대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물을 대는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물을 댈 수 있을지 또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저도 또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마음 아픈 또 가슴 아픈 시간이 되겠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맡기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이 주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바로 이상한 신세계. 여기서 말하는 이 이상한 신세계란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 이 세상이 이전에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말 이상한 새로운 세계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이 이상한 신세계라는 표현은 제 표현은 아니고요. 칼 트루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이죠. 이 신학자가 최근에 쓴 책의 제목입니다. 책의 제목이 이상한 신세계이죠. 이 책의 부제가 또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상가들과 활동가들은 어떻게 정체성을 재정의하여 성혁명을 일으켰는가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자아가 되고 자아가 성애화가 되고 성이 정치화되었다. 아니, 인간, 자아, 성애, 정치, 사실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단어들이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자아가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 인간이 자아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 중심을 자기의 이 내면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 인격적 존재이기에 모두 자아를 갖고 있죠. 하지만 본래 성경적인 이 관점에 의하면 우리의 자아는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학자 존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만이 비로소 인간을,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네, 당연하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비로소 바르게,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끊어내 버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내면에 내가 원하는 자아를 각자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충실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행동을 어떤 객관적 진리가 아닌 나의 정신과 내면 세계에 끼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성을, 나만의 자아를 각자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오늘날의 이 관점의 전환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자기 자신이란 존재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큰 틀 속에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유로운 존재인 내가 내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여 잘 듣고 그것을 각자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또 이런 관점에서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들을 잘 가르쳐서 그 마음과 삶을 잘 형성하도록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이 교육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것들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잘 형성시키는 게 교육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의 교육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육의 목적이란 그저 아이들 각자 자기 내면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외부로 표현하도록 돕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나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 올바른 일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각가지 다양한 느낌과 생각들을 온전히 표현하고 발휘하는 일, 그게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실현을 시켜주는 일이 교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할 때, 성숙한다라고 할 때 개인의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여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은 절제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벌추, 덕성을 갖추는 게 성장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의 성장은 반대가 되었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욕심을 내면 속에서 발견해내고 이것을 아무런 방해
방해 없이 자유롭게 펼쳐낼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자아 실현하는 것이 곧 성장하는 것이다.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우리 시대의 변화된 관점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즐겨보는 이런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 애니메이션들의 이 영화 대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행복은 네 안에 있는 거야. 뭘 생각하고 고민해? 그냥 느끼면 돼. 과거에 얽매이지 마. 네 마음이 원하는 소리를 따라가. Let it go, let it go. 네, 무엇입니까? 내버려둬. 그냥 놔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대부분 다 이렇게 너를 얽매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청소년들이 늘 귀에 꽂고 듣는 이 K-팝 아이돌 노래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노래 가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신곡들입니다. 너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난 나야.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진짜 나를 찾아.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난 절대 끌리지 않는 것에 끌려가지 않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게 다 실제 노래 가사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시대의 정신이 뭐 이런 애니메이션 또 K-팝 아이돌 노래 가사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를 통해서 영화에, 드라마에, OTT 시리즈물에, 유튜브 영상에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광고만 틀어도, 여러분 요즘 혹시 광고를 좀 보셨습니까? 요즘 광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뭐 샴푸를 골라도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뭐 피자를 시켜도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화성시에 살거든요. 화성시 공익 광고를 하는데도 내 맘대로 내 멋대로래요.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이 시대 정신이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다음 세대 마음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다 각자 자기의 자아를 찾아서 실현시키는 것,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욕망하는 것을 그 내면에서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표현해내고 성취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아에 대한 변화된 오늘날의 시각을 가리켜서 버클리 대학의 유명한 사회학자이죠, 로버트 벨라라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얘기하죠. 이 표현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 로버트 벨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표현적 개인주의는 각 사람이 개별성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밝히거나 표현해야 하는 감정과 직관의 특유한 핵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념이다. 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다 표현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나를 둘러싼 이 큰 세상 속에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며 비록 내가 어떤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다 표출하고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내면이 때로 이 외부 세계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둘러싼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틀 속에서 절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저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표현해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경계 없이 표출해내야만 한다.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캐나다 맥길 대학의 철학 교수이죠, 찰스 테일러 교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성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찰스 테일러 교수는 이 진정성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성의 문화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간성을 실현하는 고유의 방식이 있으며 사회나 이전 세대나 종교적 권위나 정치적 권위에 따라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강요된 모범을 따르는 데 굴복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모범을 찾아 삶에서 실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문화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전에는 나라는 존재를 나를 둘러싼 큰 관계의 틀 속에서 이해했다고 했죠. 비록 내 안에 어떠한 불현듯 들어온 생각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망과 의지가 있더라도 그것을 나를 둘러싼 이 큰 세상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바른 판단과 결정을 추구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욕망을 다 아무런 제한 없이 표출해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당연한 일, 올바른 일, 모두에게 마땅히 장려되어야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주위의 누구도, 부모도, 선생님도, 어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심지어는 국가나 나라도 이러한 개개인의 욕망과 의지를 다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진심이야, 진짜야, 정말이라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찐이야. 들어보셨죠? 찐이야. 그러면 모두가 다 이를 받아주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에서 또 우리 인터넷 온라인 세계에서 이런 북해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를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수많은 생각과 의지와 욕망이 있는데 나라는 이 물리적인 존재, 단일 존재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담기지가 않죠. 그러니 계속해서 나라는 이 존재 이외에 다른 여러 계정들을, 여러 부캐들을, 여러 자아들을 온라인 세상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욕망과 의지를 표출해낼 여러 존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죠?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가 있는데 나라 위에 여러 존재들을 만드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신, 분열, 증이잖아요. 병이죠. 그죠?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 현상을 병리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모두가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나를 표현해내고 실현시켜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80년대 유행했던 그룹이죠. 혹시 시인과 촌장을 아십니까? 시인과 촌장. 시인과 촌장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여기 화면에 나오죠. 가시나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가시나무 곡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이렇게 시작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네, 잘 아시죠?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렇죠? 내 속에 많은 생각과 많은 감정과 많은 의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고뇌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그때 모든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나 또 실제 사람들의 삶도요, 이러한 마음을 나를 둘러싼 보다 큰 관계 속에서 실존적으로 풀어내는 가운데 진정한 나의 자아를,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다고요? 오늘날의 변화된 시각을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팝 그룹이 있죠. 지금은 군대 가서 좀 잠시 쉬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BTS. 여러분 다 아시죠? 방탄소년단. BTS의 아이돌이라는 노래를 보면 오늘날의 변화된 시각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 안엔 몇십 몇백 명의 내가 있어. 오늘 또 다른 날 맞이해. 어차피 전부 다 나에게 고인분하는 그냥 달리네. 그죠? 처음에는 내 속엔 몇십 몇백 명의 내가 있어. 가시나무 가사 똑같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엔 몇십 몇백 명의 내가 있어.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또 다른 날 맞이해. 어차피 전부 다 나에게 고인보다는 그냥 달리네. 무엇입니까? 이제는 고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매일매일 다른 나를 맞이하며 받아들이고 주저할 필요 없이 달려가라, 표현하며 성취하며 살아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요, 인간,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균형이 있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의 이 자아를 이해하는 그런 총체적 관점에서 보는 인간이 아닌 이 세상, 다른 사람, 심지어 하나님, 모두 이 모든 외부와의 관계는 다 끊어버리고 그 자신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둔 채 그 내면의 자기의 존재를 매몰시켜버린 자아만이 남은 이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간이 자기 내면 안에 매몰되어서 덩그러니 자아만 남아버리자 이 세상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전과는 다른 이상한 신세계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칼트로만이 얘기했던 두 번째 현상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아가 성애화가 되는 현상이죠. 자아가 성애화가 되었다. 인간이 자아가 되자 자아가 성애화가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잘 아시듯이 오늘날 이 성이라는 이슈는요,
우리 사회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핫 이슈가 되어 있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진영과 진영을 나누는 아주 핵심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칼 트루먼은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이슈와 현상의 심층에는 보다 근원적인 대립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오늘날 성이란 이슈, 뭐 성 정체성의 문제이든 아니면 뭐 성적 지향, 동성애의 문제이든 이 성이란 이슈가 우리 시대에 이토록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표현적 개인주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적 개인주의. 트루먼은 오늘날 성에 대한 이슈의 근본적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지금까지 우리가 금기시해왔던 어떤 도덕적인 성적인 경계를 넓혀서 더 많은 형태의 성적인 표현들을 포함시키는 데 있지 않다고 해요. 그게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 칼 트루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요약하면 성혁명은 단순히 전통적 성윤리를 일상적으로 침해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이나 심지어 용인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없는 성행동의 경계를 적당히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성혁명은 이와 같은 성윤리의 개념 자체를 전면 거부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혁명이 표현적 개인주의의 특징을 매우 선명히 나타내는 현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개인의 내면 정체성을 성적 욕망을 기준으로 혹은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정의하기에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 이 성적 욕망, 성 정체성을 실행하는 일을 허용해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경계선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있죠? 이 경계선이 오늘날 우리 사회 이 세상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이라는 이슈에 대해 그것의 진심이라면, 그것을 정말 원한다면 그럼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표현적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죠? 자신이 진심으로 욕망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표현시키고 실현시켜야 한다. 이 표현적 개인주의 신념을 뿌리로 하여 성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단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어떤 행동을 우리가 허용시킬 것인가, 금지시킬 것인가, 그러한 기준이 아예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만이 남았죠? 무엇만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기준은 무엇이죠? 바로 해당 당사자가 그것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혼전 성관계든 동거든 결혼 혹은 비혼이든 혼외 출산이든 불륜이든 외도든 동성애든 성전환이든 모든 성에 대한 이슈에 대한 윤리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오늘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아동성애라든지 혹은 동물성애라든지 그런 변태적인 부분에까지 제한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사실 표현적 개인주의 신념에 의하면 이미 경계선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기준은 오로지 하나. 뭐라고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바로 해당 당사자가 그와 같은 행동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의 여부만 남은 것이죠. 성에 관련된 어떤 이슈도 본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 테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도덕적 테두리를 제공하는 것은 이 행동에 관여하는 이들의 동의, 비동의의 여부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여러 예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자아가 된 일이 발판이 되어서 오늘날 그 자아가 성애화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곧 인간이 자기 존재 안에 매몰되어 버리자 그 자아가 자기 욕망의 가장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욕망, 특히 성적인 욕망 자체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혁명은 결국 그 뿌리에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신념, 이 믿음을 기초로 발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성이 정치화되는 현상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이 정치화되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성이란 이슈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저 개인적인 일탈이나 변태적인 성향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이란 이슈는 인간이란 존재를 모든 관계들로부터 끊어버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겠다는 이 표현적 개인주의, 인본주의적 신념의 기초에서 발생하게 되었죠. 이 이념과 신념을 세상에 투영시키기 위해 성이라는 이 이슈를 캐치프라이즈로 삼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무엇입니까? 성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혁명.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의 모든 성에 대한 규제와 관념과 전통, 모든 생각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을 일으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 반드시 병행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루먼은 다음과 같은 모든 이 현상들이, 영향들이 오늘날 대중의 생각을 사로잡고 끊임없이 변화시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회가 성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요인이 합류한 결과이다. 경구피임약은 성을 출산과 분리하는 작업을 저렴하고 손쉽게 만들었다. 요약하면 성혁명은 유의 활동으로서의 성행위를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선택 안으로 만들었다. 주류 문화에 진출한 플레이보이와 코스모폴리탄은 문란한 성관계를 남녀 모두에게 근사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소개했다. 무과실 이혼의 부장은 결혼을 정서적 유대로 격화시켰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페미니즘 수사학은 자기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여성의 통제를 주장했다. 인터넷은 외설물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확대했으며 더 많은 사람이 외설물을 이용하면서 외설물에 전통적으로 수반된 사회적 낙인은 줄어들었다. 드라마, 시트콤, 심지어 상업 광고도 성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오락으로 소개했다. 이 목록은 계속할 수 있지만 상황은 분명하다. 철학부터 과학기술과 대중문화에 이르는 일련의 복합적 요소들이 우리가 성에 대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어떠한 신념을 자신의 믿음으로 삼고 있는 이들은요, 그 신념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신념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이 신념과 믿음을 가진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적 신념을 가진 이들 역시 그들의 신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신념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학문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전방위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그 인본주의적 신념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쓴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이 성이라는 이슈를 자신들의 신념을 세상 가운데 관철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방위적으로 무엇이라고요? 성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과학과 기술, 학문, 교육, 정치, 경제, 미디어, 문화, 상업, 광고 등등 전방위적인 모든 활동을 통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성에 대한 모든 관점들을 직관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 혁명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먹혀 들어가고 있을까요?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먹혀 들어가고 있다. 완전히. 네. 그래서 불과 10년, 아니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성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불합리하고 옳지 않다, 부도덕하다 여겨졌던 모든 일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권장되고 장려되는 상황이 우리 현실 세계 우리 눈앞에 펼쳐져 가고 있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무엇입니까? 네, 말 그대로 이상한 신세계, 이상한 신세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뒤바뀐 변화가 학문, 교육, 정치, 경제, 미디어, 사회 전체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급속도로 퍼져갑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이 사회 속에 관철시키기 위해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은 분야가 있죠. 아까 이슈는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인본주의자들이 표현적 개인주의 이 신념을 가진 자들이 이 신념을 사회 속에 발휘하기 위해 핵심적인 분야로 삼은 이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자신의 신념대로 뒤바꾸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영역이죠?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세상을 뒤집히고 싶다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러면 한 세대 만에 자연스럽게 세상은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인본주의자들도 이 세상을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변화시키기 위해 아주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이 교육의 영역을 장악하고 끊임없이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일반 이 공립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육과정 중에 혹시 창체라는 과목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학습, 우리가 줄여서 창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만 해도,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녔을 때만 해도 뭐 CA 혹은 HR이라는 이런 시간들이요, 학급 활동, 뭐 특별
특별활동, 봉사활동 이런 시간들을 오늘날에는 개편해서 창체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해서 바꾸었죠. 이 시간에 아이들이 많은 활동을 합니다.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예전에 했던 여러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느냐, 이 5가지의 교육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생인권 조례, 자기결정권 교육, 나다움 교육, 비판의식 교육, 환경보호 생태교육, 이 교육들을 이 창체 시간에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 창체가 모든 교과들보다 가장 시수가 많은 거 아십니까?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뭐 CAHR 일주일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죠,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창체라는 이 과목, 이 시간이요, 다른 모든 과목들, 국어를 제외한, 국어가 가장 시수가 많고 국어를 제외한 영어, 수학보다 시수가 많습니다. 이 창체라는 수업이 우리 한국의 교육의 아주 근원적인 핵심적인 교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들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들 보면 잘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시대의 그 신념과 정신, 그죠? 이 자기중심적인 표현적 개인주의 정신이 이 교육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결정,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중심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강요하거나 대신 내려줄 수 없다.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모든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 우리 한국의 교육이 이렇게 변화될까요? 우리 한국의 교육은 대부분 지금까지 이 미국과 유럽 등 이 서구의 교육의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 서구의 교육에도 이전엔 없었던 3가지의 교육이 모든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죠. 바로 3가지 무엇입니까?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입니다.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 이 교육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각자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 세상과의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 교육이죠.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여서 자아 정체성을 기르는 성교육을 시키고요. 선동가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비판의식을 심는 이 정치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높이는 생태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이 사실 이름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다 똑같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뭐 나다움 교육, 비판의식 교육, 뭐 환경보호 생태교육, 뭐 이런 모든 교육들의 이 창체 시간에 다 똑같이 배우고 있는 이 교육이 있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런 교육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일까요? 많은 교육학자들과 우리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이 교육에 열광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의 교육이 경쟁 중심의 한국의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올바른 그런 교육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호를 하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바들 중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바른 정체성을 세우는 교육 당연히 해야죠. 정체성 교육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릇된 어떤 판단에 이끌리지 않고 올바른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요, 당연히 해야죠. 분별할 수 있어야죠. 우리 아이들이 또 이 자연을 잘 아끼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 이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 각자 나를 중심으로 이 나 자신과의, 이 세상과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는 이 교육, 여러분 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아교육, 관계교육, 자연교육, 그 교육의 중심에 누굴 두겠다는 것이죠. 이 교육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네, 여기 나와 있죠. 나, 그죠?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각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뭐 공교육에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시켜 놓고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고요.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는 교육을 시키고요. 하나님 없이 세상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각자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채 모든 관계를 재구성하는, 아니 사실은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단절시키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성교육이요. 성교육이, 여러분 성교육 당연히 시켜야죠. 우리 아이들 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교육이 왜 자아정체성 교육입니까? 아니 성교육은 성교육이지 성교육과 내 자아정체성과 무슨 연관이 있죠?
네, 우리 지금까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성교육,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구라도, 특히 이제 성적인 욕구이죠. 이 욕구를 제한 없이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그렇게 해야 비로소 건강한 정체성이 세워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애화로 정체성을 세우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정치 교육이요. 정치 교육이 정치교육이지 정치랑 인간관계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정치랑 인간관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죠? 그렇게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누구도 나를 선동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철저하게 비판 의식을 갖고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외부의 소리는 철저하게 비판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의 주체가 되도록, 기준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사이에 혹시 이런 말들이 유행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 사이에 이런 말들이 유행했어요. 뭐라고 하죠? 어쩔 TV, 저쩔 TV, 그죠? 어쩔 TV, 저쩔 TV, 안물, 안궁, 뇌절, 우짤래미, 저짤래미, 쿠쿠루, 삥뽕.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어쩔 TV, 어쩌라고 TV나 봐. 저쩔 TV, 저쩌라고 TV나 봐. 안물, 안 물어봤어. 안궁, 안 궁금해. 뇌절, 몰라. 우짤래미, 우짜라고. 저짤래미, 저짜라고. 쿠쿠루 삥뽕, 무슨 뜻일까요? 쿠쿠루 삥뽕? 예. 몰라 이런 뜻이래요. 몰라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왜 아이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정신인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제 시대의 정신을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그죠? 안 듣겠다,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 이 표현적 개인주의가 바로 우리 시대 정신이고, 이 시대 정신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받으며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생태교육, 네, 고상하죠. 환경과 생태를 보호해야 된다. 맞습니다.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기후변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시대가, 이 세상이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 생태교육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혹은 공익 광고를 보면 이런 표현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 들어보셨죠? 요즘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이런 문구, Sustainable Future, Sustainable Development, 이런 문구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환경과 생태를 보호해야 됩니까? 그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죠? 그래야 인류가 결국에는 내가 이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한 멸종을 면하고 지속적으로, Sustainable,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보호해야 됩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그죠? 내 생존, 그게 이유와 동기라는 거예요. 내 생존, 그죠? 결국 생태교육도 이기적인 동기로 세상을 도구화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배제하고 올바른 자아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배제시켜 놓고 이웃과의 균형 있는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정말 자연을 아끼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려는, 보호하려는 진정한 동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이는요, 결국 무엇밖에 안 남다고요? 무엇밖에 안 남는 겁니까? 네, 나요, 나. 자기 자신, 나. 그죠?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개인주의 혹은 극단적인 집단주의, 이상과 이하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러니 자아교육을 할수록 우리 사회에는 무엇이 팽배해집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관계교육을 할수록 우리 사회에 혐오와 다툼이 난무하며 심지어는 전쟁까지, 그죠? 생태교육을 아무리 해도 환경과 기후는 가면 갈수록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교육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바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모든 발달 이론학과, 모든 이제 정신분석학, 그리고 교육학 이론들의 기초가 되어 있는 이론이죠.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그문트 프로이드, 그죠? 이 프로이드는 사람의 자아, 이 에고라고 하는 자아가 언제 어떻게 형성된다라고 주장했습니까? 바로 인간의 본능과 욕구. 주로 이 프로이드는 이 욕구의 원천을 바로 성에 대한 욕구라고 보았죠. 이게 프로이드의 이론인 거예요. 이 성에 대한 욕구가 우리 욕구의 근원적인 욕망이다. 그래서 이것을 리비도 혹은 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이드는 이 성적인 본능, 리비도가 생길 때에 한 사람의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적인 본능, 리비도가 생길 때에 슈퍼 에고라고 하는 어떤 사회의 규범과 윤리와 도덕이 이러한 리비도,
이 성적인 본능을 자꾸 악마하고 공격을 하면 그러면 자아가 죄책감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그럼 자아가 이 죄책감 가운데 결국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하고 굉장히 종속적이고 의존적이고 미숙한 존재로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동열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요?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그래서 이 미국과 유럽 서구의 성교육은 이런 성적인 욕구, 충동, 이 리비도를 더 이상 어떤 권위도, 뭐 학교나 부모나 뭐 사회나 어떤 것도 결코 억제하거나 억누르고 죄책감을 주어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정하도록, 각자 자기가 결정하도록.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네, 너 성적인 본능이 있니? 성적 욕구가 있니? 그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네가 그 욕구를 건강하게 즐겨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 성적인 욕구가 있니? 그러면 건강하게 즐겨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 성적 욕구를 막지 마라. 부모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누구도 막지 마라. 그것을 막으면 아이들 자아가 성장을 잘 안 한다. 그거 막지 마라. 그죠? 성적인 지향, 뭐 남자가 남자에게 끌린다, 여자가 여자에게 끌린다, 동성애 막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적 지향이 욕구가 그렇다는데 그 성적 욕구를 막으면, 이게 제한하면 자아가 성장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별, 영어로 섹스라고 합니다. 그죠? 그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인식하는 성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바로 젠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한 15년 전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유학을 가서 이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이제 그 운전면허 시험소에게 맡기고 서류를 쓰고 미국 운전면허증을 이제 받았어요. 예. 근데 그 서류를 쓰는데 이제 제 정보를 거기다 적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한 15년 전에 2020년도입니다. 이 2020년도에 제가 이렇게 서류를 적는데 거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었냐? 거기 섹스라고 돼 있었어요. 성별을 기입하는 애 섹스라고 돼 있었다고. 그리고 메일, 피메일 선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제가 나올 때쯤 되니까 서류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젠더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빈칸이에요. 뭐 체크하는 게 없어요. 내가 쓰게 돼 있어요. 내 젠더를. 이렇게 여러분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얼마 전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성을 바꾸는 수술을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틀린 용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전환 수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할까요? 성확정 수술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별은 확정되기 이전의 성별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성별이야말로 내 성별을 정하는, 결정하는, 확정하는 수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몇 가지만 더 좀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여기 아카데미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 예들을 우리 다른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또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이제 실예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 4년 전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던 지역이 미국의 텍사스라는 주였어요. 텍사스 스테이트, 텍사스 주였습니다. 여러분, 텍사스 하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텍사스? 네, 서부의 무법자, 그죠? 네, 이 광야 같은 이 곳에, 사막 같은 곳에서 이 서부의 이 무법자들이 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바로 그것이 텍사스인데요. 텍사스가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텍사스주는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는 이 지역에 포함된 주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남부 쪽에서부터 이 동부로 이렇게 이어지는, 텍사스부터 뭐 미시시피, 엘라바마, 뭐 이런 루이빌, 이런 주들을 이렇게 쭉 연결된 주들을 이렇게 길게 연결된 주들을 가리켜서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굉장히 보수적으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는 이 텍사스 주에 제가 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너무 잘 아는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똑같은 법안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법안이 주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통과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듣게 되었냐면 제 딸 아이가 자기의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친구와 함께 줌으로 이제 통화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일어났던, 특히 이제 학교죠. 학교 친구니까 학교의 일들을 이렇게 좀 듣게 되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대요. 그러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을 가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을 가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학교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아이들이 이제 등교를 하다가 오늘은 좀 남자 같은데, 그러면 남자 화장실을 가고, 그 다음날 또 아이들이 등교하다가 아니야, 오늘은 좀 여자 같은데? 그러면 여자 화장실을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막 가수라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미국에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레스토랑이나 이 스타벅스 같은 곳은 이제 화장실 구분이 없죠.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의 화장실만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화장실은 그래도 개인이 들어가서 볼일 보고 문 잠그고 볼일 보는 이 개인용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학교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죠? 네, 공용 화장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막 남자랑 여자랑 섞여서 막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교장 선생님이 불러 모아서 얘들아, 이제 우리도 화장실 구분 없다. 아무 화장실이나 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 딸아이가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교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불과 유학을 마치고 난 그 다음에 그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학교에서는 또 교장 선생님이 또 아이들을 불러 모았대요. 이제 교장 선생님이 부르면 무섭게 시작하죠. 교장 선생님이 불러 모으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애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여자 선생님으로 알았지? 사실은 나는 남자였어 라고 교장 선생님이 이 전교생 앞에 커밍아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학교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이 커밍아웃을 하니까 그 학교에 그렇게 많은 이 중고등학교 이 학생들이 커밍아웃을 덩달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충격을 받을까요? 여러분, 미국에는 초중고가 다 같이 있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이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이제 막 커밍아웃을 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초등학생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언니였는데 다음날 오빠가 돼서 나타나고, 분명히 오빠였는데 다음날 언니가 돼서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 초등학생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저 멀리 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현상이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한국의 또 멀지 않은 이야기, 사실 이미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눈앞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상한 세계가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편시키면서 또 시행령들을 내려보내면서 이런 교육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 깊숙이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들을 실제로 시키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일반 학교나 지역도서관에 가보셨습니까? 이런 젠더를 교육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나다움을 교육하는, 퀴어 교육하는 이 책들이 빼곡하게 꼽혀져 있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손만 뻗으면 이런 책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스마트폰에 이런 이모티콘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건 아이폰 이모티콘인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에 이런 이모티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맨 왼쪽부터 맨 위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그 다음 좀 정체성이 모호한 누군가 다른 존재가 있죠. 그 다음 계속 보십시오. 여자랑 남자랑 손잡고 있는데 계속 보시면 여자랑 손잡고 있고 남자가 남자랑 손잡고 있죠. 뭐 여자끼리 남자끼리 손잡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여자랑 남자 사이에 하트가 있는데 여자랑 여자 사이 하트가 있고요, 남자랑 남자 사이 하트가 있고요, 심지어는 여자 아이랑 여자 아이 사이 하트가 있고 남자 아이랑 남자 아이 사이 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입을 서로 내밀고 뽀뽀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엄마, 아빠, 아이, 가족 이모티콘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보시면 엄마, 아이, 아빠, 아이, 이런 이모티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보십시오. 이 우먼과 맨 사이에 누가 있죠? 뉴트럴이 있어요. 여자 머리는 이제 긴데 수염을 기르고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이런 이모티콘들이요,
이런 이모티콘들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은 매일마다 이런 이모티콘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거 자연스럽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SNS 중에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에 계정 가입을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성별 기입하는 날에 젠더라고 딱 돼 있죠. 그리고 그 클릭을 하면 커스텀이라는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커스텀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그 아래 젠더 아래 이제 드롭다운 메뉴가 쭉 나오죠. 그럼 여기 몇 개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옵니까? 몇 개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건 10개밖에 안 보이죠? 스크롤을 내리면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무려 60개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와요. 아니, 성별을 선택하는데 남성, 여성 외에 몇 개라고요? 60개의 성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젠더 플루이드는 무엇일까요? 젠더, 이 성별이 플루이드, 흐른다. 젠더가 바뀐다는 거예요. 흐른다.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1분 후엔 남자, 1분 후엔 여자, 이렇게 매일마다 바뀌는 것도 하나의 성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외에 60개의 성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성별이 몇 개까지 늘어났을까요? 성별이 무려 300개가 넘게 있어요. 아니, 성별이 300개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성별이 300개가 넘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어떤 성별이 있냐면,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진짜 이제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성별이 있냐면 아이스크림 성별이 있어요. 네, 아이스크림. 내 성별은 남자, 여자, 아니,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예요. 내 성별은 물 성별이 있고요. 물 성별.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 성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별이 나의 어떤 남성으로서의, 여성으로서의 어느 하나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자체를 나의 존재로, 내 정체성으로 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 아니 나는 여자, 아니 나는 아이스크림, 나는 별, 나는 물. 여러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개까지요? 사람 수만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수만큼. 그죠? 사람 수만큼. 여러분, 또 최근에는 이 페이스북 가입하는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건 우리나라 이제 사이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성별이라고 돼 있죠. 어떻게 여기 보면은 아래 보면은 이 성별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여성, 남성, 그리고 직접 지정이라고 돼 있죠. 직접 지정. 그러니까 이제는 드롭다운 메뉴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직접 지정을 누르면 아래 빈칸에 내가 쓰게 돼 있어요. 나는 아이스크림이요, 나는 뭐 물이요, 나는 별이요, 나는 개요, 난 고양이요,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문구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성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남성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여러 명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성별을 기입하는데 생일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내 성별과 생일이?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남성이었는데요, 이제 여성이 되었어요. 새롭게 거듭난, 커밍아웃해서 새롭게 거듭난 나의 존재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나는 여성이었는데 남성이 되었어요. 나는 아이스크림이 되었어요. 나는 별이 되었어요. 나는 물이 되었어요. 새롭게 거듭난 나의 존재의 이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영향들이 우리 이제 곳곳에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이곳에 완전히 다른 이상한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화장실 이야기, 이미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국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대학가에서는 이런 모두를 위한 모두의 화장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여기 물론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아이를 가지신 분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야죠. 근데 맨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맨 위에 가운데 보면 한쪽은 치마, 한쪽은 바지, 그죠? 성소수자들을 위한, 이런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이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민단체에서 했던 이 캠페인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이래요. 이게 시민단체에서 하는 캠페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욕망과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적 성교육이래요. 청소년을 우선으로 모집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뭐랄까요? 이런 이 시민단체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난 당당하게 섹스하는 청소년이라고, 그죠? 이게 대안적인 성교육이라고. 여러분, 여기 청소년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린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섹스하는 청소년 되고 섹스하는 어린이는 안 됩니까? 기준이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K-팝 그룹 중에 이런 그룹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라이오네시스?
이 그룹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아주 독특한 그룹이죠. 바로 게이들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아주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아주 핫한 그룹이라고 해요.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네. 여러분 이 가사들을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실제 노래 가사입니다. 비로소 내가 나로 사는 것, 자정의 게이클럽은 마이홈,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지저스, 난 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이게 노래 가사예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룹이 우리나라 K-팝 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남의 연애, 메리큐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 예전에 이제 많이 보는 이제 연애 결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특징이 있죠. 또 남의 연애는 무슨 연애일까요? 남의 연애? 남자들의 연애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아주 훤칠하게 잘생긴 남자들이 나오죠. 남자들끼리 나와서 당당하게 이제 연애하고 이제 애정행각을 벌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한다는 거예요. 메리케어는 매우 복잡합니다. 뭐 성을 전환한 남자랑 하고, 성을 전환한 여자랑 하고, 매 회차마다 이제 바뀌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 프로그램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프로그램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입니다. 여러분 또 겨울왕국 다 아시죠? 겨울왕국. 지금 미국에서는 아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겨울왕국이 지금 1, 2까지 나오는데 드디어 3가 몇 년 후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디즈니에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엘사가 드디어 이제 자기 여자친구랑 같이 결혼한다,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아주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나리오대로 나오면 겨울왕국들이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거 보여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충격적인 것은, 그래서 정말 아이들,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라도 성적인 욕구가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스스로 성적인 욕구를 즐길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철학과 가치를 가진 수많은 서구의 철학자들과 교육학자들 중에 그렇게 소아성애자들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은 현대 철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바로 미셸 푸코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현대 사상의 뿌리를 마련한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 2년 전에 나왔네요. 이 사람의 동료 철학자인 기소르망이라는 다른 철학자가 이 미셸 푸코가 살아있을 때, 이 사람 지금 죽었거든요, 미셸 푸코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무덤가에서 한 7세, 8세 정도의 소년들과 함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서구 사회가 완전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현대의 철학자들과 교육학자들 중에 소아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나쁜 놈, 우리 순진한 아이들 꼬드겨서 어떻게 그렇게 성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이게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결코 악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들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행동이 매우 정의롭고 선한 행동입니다. 왜일까요? 그게 자기 신념이거든요. 무엇이죠? 이 사회의 성적인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아이들, 내가 성적으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신을 찾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아를 찾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신념이니 그 신념이 실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혼절의 청소년 어린이 성관계 괜찮다는 거죠. 동성애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전환 괜찮다는 거죠. 소아성애도 괜찮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갈까요? 아니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나아가죠. 여러분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2마리 고양이와 결혼을 하고요, 개구리와 결혼을 하고요, 또 여러분 볼까요? 돌고래와 결혼하고 반려견하고 결혼합니다. 이제 동물하고도 사랑에 빠지고 동물하고도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동물하고도. 심지어는 쿠션하고도 사랑에 빠져서, 쿠션하고, 그죠? 데이트를 하고 결국 결혼식을 올리는 남성도 나오죠.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 다 각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각자 내면에서 추구하는 성적인 정체성, 욕망하는 성적 지향, 끝도 없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저 어떤 우스운 이슈, 어떤 몇몇 개인의 일탈 정도의 문제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교회들에서 이렇게 나누고 전하는데요, 한 교회에서 이 내용을 전하고 나서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장로님은 저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도 지나왔는데요. 수서동 아시죠? 수서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장로님이.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수님, 오늘 하시는 이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 자기 학원에, 본인 학원에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본인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저는요 제 방에 있는 한쪽 벽면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벽에 제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다 붙여놓고 걸어놨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자기 방의 한쪽 벽을 좋아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뭘 붙여놓고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얘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벽하고 결혼해서 평생도록 이 벽하고 함께 살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어떤 대상을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과 그것을 성적으로 대성화를 삼는 것 사이에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이 세상이 그래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커밍아웃 해야 나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구별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최근에 미국의 프레거라고 하는 교육단체에서, 기독교 단체 아닙니다. 여기 프레거 U라는 단체는 미국에 있는 교육단체인데 기독교와 연관이 없는 그냥 일반 교육단체예요. 근데 이 교육단체에서 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작년에 나온 것 같습니다. 디트랜스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은 한 30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 다큐멘터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이트에 글을 또 쓴 게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요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하자면,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이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어디에 소속돼 있지?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이지? 이런 소속감과,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런 목적의식. 여러분, 세 가지 무엇입니까? 정체성, 소속감, 목적의식.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일까?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일까? 난 뭘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 정체성과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자아정체성 형성의 과정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라가다가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고민들을 해요. 나는 어떤 존재이지? 어디에 소속돼 있을까?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아이들이 할 때에 이 고민에 대한 답을 교회 공동체나 혹은 가정의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정체성을 바르게 잘 확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에 아이들이 어디를 찾아볼까요?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까요? 다 어디예요? 바로 여기요. 여기, 이거. 네, 이 스마트폰, 그죠? SNS. 여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메시지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기에?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라고요? 너 고민이 되는구나? 너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구나? 너 혼란스럽니? 너 혹시 여자 아니야? 너 혹시 남자 아니야? 너 혹시 성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너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 여기서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SNS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중에 틱톡이라는 SNS가 있는 거 아시죠? 틱톡. 틱톡에 해시태그, 요즘 우리 아이들 뭐 해시태그 이렇게 달아서 글을 올리잖아요. 해시태그 트랜스젠더이죠. 트랜스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 보면 그 컨텐츠가 300만 개가 넘게 있고, 그리고 그 컨텐츠, 트랜스가 달린 컨텐츠들을 우리 아이들이 몇 번이나 봤을까요? 500억 번이나 봤다는 거. 500억 번. 이 전 세계 인구의 10배가 넘게 그 트랜스젠더 그 컨텐츠들을 누가 봤을까요, 여러분? 어른들이 틱톡 할까요? 아니요. 젊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죠. 아이들이 500억 번이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이 시대 정신에 그루밍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미국의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서 그루밍을 당하고, 그래서 자기도 몰래 자기의 성을 바꾸고 있다는, 뭐 약을 먹고, 호르몬 약을 먹고, 주사를 받고, 심지어는 수술을 하고 그러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런데 이렇게 SNS 미디어들이 아이들을 그루밍하면서 잘못된 이 얘기들을 할 때에 학교나 상담소의 상담가들이 바른 얘기를 들려줘야 되잖아요. 너 그거 아니야. 너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과 또 그것을 성적 대상화 삼는 것 사이에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미국에는 상담사들이 이런 동성애 성 정체성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기면 이 상담 자격증을 박탈당한다고 해요. 박탈당한다고. 네. 그리고 병원에서 아이들이 테스트를 받으면 동성애자라고 성을 전환해야 된다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다고 확정을 지어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일 충격적인 것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이들이 부모의 이 보험을 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미국에서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타이레놀 감기약 하나 먹이는 것도 다 부모의 컨센트 폼, 부모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을 전환하는 아주 엄청난 이 일에서만큼은 아이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호르몬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내가 그럼 지금의 혼동스러움을, 이 혼란을 이렇게 내 성을 바꿈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호르몬 약을 먹고 주사를 받고 수술을 하고. 근데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 봤더니 해결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기 육체를 보며 너무나도 힘들어한다. 이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그 가운데 디트랜스, 다시 자기의 본래 성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큐멘터리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잘 포장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 이야기에 수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잘 분별하고요, 그 이야기들의 뿌리에 있는 전제들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삶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메시지들을 미디어를 통해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잠식해가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사상과 신념을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육이요, 창체, 그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과의, 다른 사람과의, 세상과의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 이 시도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이 열매들을 맺게 할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준비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나누면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이 세상의 이 제자들로, 이 시대 정신의 희생자들로 이렇게 내버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뿌리 위에 세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고뇌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이 시대 정신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에 뿌려지고 심기고 자라나도록, 결국 그들의 삶의 열매로 거두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정신에 맞서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우리의 왕인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따라 살아가라는 이 표현적 개인주의, 이 시대 정신에 맞서서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누구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성공과 행복과 쾌락과 욕망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 이 시대 정신에 맞서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나라, 누구의 왕국을 세울 것인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 마음의 싸움, 주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피터 보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과 의식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세계관 학자는 세계관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같은 이야기를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이 기독교 철학자는 문화 전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의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두 개의 문화가 충돌을 일으키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식과 어떤 의식과의 싸움입니까? 무슨 세계관과 무슨 세계관, 어떤 문화와 어떤 문화 사이의 전쟁이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대의 세계관, 자기중심적 인본주의, 이 표현적 개인주의 세계관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요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두 성, 그죠? 이 두 성이 세워져 있죠. 여기에 이 두 성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까만색 깃발에 휴머니즘, 인본주의, 자기중심적 이 인본주의 세계관과 오른쪽에 크리스천리티, 이 보라색 깃발, 그 기독교 세계관과의 이 전쟁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 싸움에 겉으로 드러나는 면만을 보고 거기에만 모든 신경을 쓰곤 합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인격이 파괴되는 이 성품의 파괴의 문제, 게임 중독의 문제, 우리 아이들 우울증과 자살, 일탈의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에만 모든 신경을 다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세미나를 할 때도 교회에서 이런 이슈들 많이 다루죠. 게임 중독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성품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 우울증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주제들을 자주 다룹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지지 않도록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이 그림에서 보실 때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이 전쟁,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이 성과 패를 가르는 핵심 격전지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싸움의 성패를 가르는,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핵심 격전지 어디입니까? 바로 파운데이션에 있는 것이죠. 이 파운데이션, 이 기초와 토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인본주의 세계관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그 핵심, 그 토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 나라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독교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포를 날려서 뭔가 하나를 터뜨렸죠. 무언지 모르지만 어떤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근데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초는 어떻게 되고 있죠? 그 기초는 박살나서 무너지고 있죠. 그래도 이 사람은 싸우고 있죠.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 뭐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데다가 포를 쏘고 초하고 있어요. 싸우지도 않아도 되는 엉뚱한 싸움을,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맨 위에 있는 사람 뭐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전쟁 어디에? 싸움 어디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싸움이 있다는 건 알아요. 전쟁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뭐하고 있죠? 인상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 낫습니다. 여러분 제일 심각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죠? 자기 기초를 자기 스스로 쏴서 허물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자기가 자리 잡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기초를 허물면서 살고 있는데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교회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과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에만 붙잡고 씨름하면서 온 정신과 힘을 거기에만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디뎌야 할 신앙의 기초,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은 다 허물어져 있는데 말이죠. 혹시 뭐가 문제인지 감을 못 잡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방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야 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그죠? 우리의 말로는 신앙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가르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우리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심고 있지는 않냐는 것.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싸움, 이 중심의 싸움, 주권의 싸움을 놓친 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만 심화되고 우리 다음 세대로 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도록 만들 뿐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다시 한번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초, 토대, 파운데이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 그렇죠? 피터 버거가 말하듯이, 데이비드 노글, 제임스 헌터가 동일하게 이야기했듯이 이 싸움은 의식의 충돌입니다.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즉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그저 우리 아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제, 무엇입니까? 무엇이 전제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전제를 기초로 토대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듯이 우리의 주권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바로 우리의 왕, 그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 우리 주권을 가지신 우리 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 속에 세워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말하듯이 우리 자아의 중심을 내 내면에 두고 각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프레임대로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진리와 지식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어디에 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에 그저 저 고대 근동 지역에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대 문서 정도로 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혹은 몇몇 종교적인 책임들을 하기 위한 그런 가이드북 정도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의 신학뿐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성공과 행복과 쾌락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 나라의 왕, 우리의 왕,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간 이유와 목적,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과 열망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끝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성경적 다음 세대 교육의 제1원리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원리. 제가 학교에서 또 기독교 교육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이게 기독교 교육의 제1원리다 항상 가르치거든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경지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경지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경지근. 여러분, 무슨 원리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요? 무슨 경? 무슨 지? 무슨 근? 여러분, 혼동을 드렸죠?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무슨 원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잠언 1장 7절,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줄여서 여경지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요, 그렇죠? 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육을 우리가 다 잘 시켜도요, 이 제1원리, 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우나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가르치죠? 정말 많은 과목들을 가르치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역사, 정말 많은 지식들, 정말 많은 과목들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복습하고 숙제하고 또 예습하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자고 공부하다 자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 그죠? 하루 종일 공부하며 살아가죠.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도록, 일주일 168시간이 모자르도록 아이들이 이 공부에 매달려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왜 공부할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서 살아가는데, 공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데, 여러분 왜 공부할까요? 아이들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왜 공부할까요? 딱 한 가지 목적 외에는 공부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영어 지문을 풀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 수학 공식을 풀고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죠. 무엇을 왜 공부합니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좋은 성적은 왜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좋은 대학에 왜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야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좋은 직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우리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좋은 직장의 기준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돈 아니까, 돈. 그럼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 것이죠? 왜요? 돈 때문에, 그죠? 자기의 성공 때문에, 그죠? 이 공부가 돈을 위한, 나를 위한, 성공을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단밖에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공부하죠? 풀행하게 공부합니다. 풀행하게.
그죠?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행복도가 몇 위인지 아시죠? 몇 위일까요? 꼴찌입니다. 꼴찌. 44개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행복도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대한민국 맨 끝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압도적으로 꼴찌예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죠? 바로 성적 비관입니다. 성적 비관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불행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죽을 맛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불행하게 경쟁하면서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이 푸르른 10대 시절을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이렇게밖에 공부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요, 어떤 과목이든 어떤 지식이든 그 자체로 의미와 목적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세상의 지식들, 모든 존재들, 모든 질서들 누가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 만드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 질서들, 지식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죠.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학자들은 그 존재와 질서들을 발견하고 정리했을 뿐이죠. 그 모든 존재와 질서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며 누구를 알아갑니까? 누구를 알아가죠?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드신 이 세상 모든 우주와 이 세상의 이 질서와 존재들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질서 정연하심을, 하나님의 이 다채로우심을, 하나님을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셨죠? 바로 우리 인간이요, 사람을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5가지를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 뭐 하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뭐 하라는 것이죠? 네, 여기에는 풍성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질서들을 발견하며 알아가며 확장시켜 가라는 거예요. 곧 공부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모든 지식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경외의 교육이 경이의 교육을 낳는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경외의 교육이 경이의 교육을 낳는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만이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만드신 모든 존재와 질서들을 진정으로 경이로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다 각자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그 비어있는 내면 속에 자기를 매몰시켜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만 살도록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바로 이 토대이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대가 무너져버린 세상이죠. 그죠?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스스로를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욕심과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허덕이며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이 토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기준을 잃어버리고 온갖 자기만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늘어놓고 있는 참으로 혼란한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또한 자신의 토대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야겠습니다. 아버지여, 각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아이들에게 굳건하게 또 세워져야 할 토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